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지난달에 한번 마이너스가 와서 사상 초율했는데 이제 2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션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합니다. 처음 걸었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제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9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같은 달에 비해서 0.4%가 떨어졌어요. 8월 달에 0.04%가 떨어져서 야단이 났는데 그동안에는 이 외환위기 직후에도 0%대로 물가 상승률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됐어요.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이 확대된 데 따른 일시적인 효과다 했지만은 고교 무상 교육 한다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이미 디플레이션 터널에 접어들었고 한국이 소비 부진에 의한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대 성장은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식 불황과 비슷한 부분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 수년 뒤에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게 일본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전에 징조가 있었죠. 투자, 소비, 고용이 침체된 이래 그 다음에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공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수출이 지금 10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지금 올해 성장률을 1.8로 낮췄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대가 확정적이라고 올해 연초부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수치가 낮아지게 될 거다. 자, 1.8은 되겠어요? 아마 연말 가면 1.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이 일본과 매우 비슷해져 간다. 일본이 90년대 중반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는데 한국은 2017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80년대에 주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90년 초반에 이 가격 폭등이 다시 폭락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거품 버블이라는 게 있다가 꺼지면서 시작됐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한국 스타일의 지금 디플레이션에 접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외견상 수치는 디플레이션이고 공산품 가격이나 이런 것은 내려가고 있는데 막상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려 하면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라는 겁니다. 참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물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됐다. 소비 수요가. 그건 뭔가 하면 기대 인플레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점점 내려갈 거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살 게 있는데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최근에 이런 징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경제면에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눈물의 폭탄 세일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558만 원을 깎아주겠다. 차에. 그래서 뭐 현대 그랜저가 200만 원, 기아 K5가 150만 원, 르노 삼성이 400만 원, 한국 GM이 558만 원 깎아줍니다. 지금 외제차들도 전부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차 수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사니까 지금 차 회사들이 재고가 쌓이니까 막 깎아서라도 싸게 팔겠다. 여태까지
큰 소리 배짱 튀기면서 출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다가 이제 막 세일하는 겁니다. 일본에도 지금 차 내수가 반토막 나 있어요. 젊은 애들이 아예 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기름값 들지, 통행료 많이 들지, 차를 왜 사냐. 자, 지금 한국이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침체 현상은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IT와 자동화의 발달이 가져오는 고질적인 지금 문제도 이게 한 30년 이상 갈 거다. 이게 벗어나려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합의가 돼야 된다. 국민의 합의, 정치권의 합의. 근데 이런 합의가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파퓰리스트들이 집권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분열이 심화되고 파퓰리즘이 점점 극성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이 될 수 있다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죠. SK 최태원 회장이 이 위기가 30년 갈 거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 정경련에서 열린 한미 재계 간담회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가 30년이 갈 거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남북관계, 한일관계, 미중관계, 한중관계 등이 지금 복합적으로 얽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정학적 위기만 이야기하지 이것이 한마디로 산업구조 기술 발달의 변화에 따른 문명적인 문제의 위기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태원 회장은 20년간 회장으로 일하면서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는 처음 본다. 30년 갈 것 같아. 단시간에 끝날 게 아니니 적응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하자. 그러면서 지금 재계 오너들이 미, 중일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가 가면 갈수록 한국 경제에 압박이 되겠지만 그러면 일본이 왜 저러는가, 중국이 왜 저러는가, 미국이 왜 저러는가를 따져보면 그 근원에는 지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그동안에 정부가 성장해 오던 시점이 이제 끝이 나면서 서로가 지금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기술 발달이 지금 가져온 폐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술이 영원히 발달할 줄 알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했지만은 근데 기술 발달이 항상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위기는 30년은 최소한 간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의 시대에 적응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정치 사회적 합의가 위기라고 놓고 가정하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 주택 공급이나 또 서포 15조에서 주요 핵심 공산물 가격에 대한 담합을 못하게 해서 독과점 품목에 생활 비용을 낮춰야지 소득을 늘려줄 방법은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실생활에서도 지금 1,900원짜리 버거, 1,500원짜리 커피, 온라인 몰에 1년 내내 대폭 할인, 100원 특가, 최저가 보상, 뭐 음료수 같은 경우는 뭐 7개 2,3,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직접 기업들이 디플레이션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인한 부분이다 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재부 차관은 수요가 다소 약하지만 디플레는 아니다. 디플레라고 인정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한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게 뭡니까? 돈 풀어서 소득을 올려줘서 소비 수요를 늘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점점 내려가니까 현금이 중요하겠습니까? 부동산이 중요하겠습니까? 현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덴마크가 대출금리가 마이너스라서 1억을 빌리면 9,5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나중에는 9,500만 원이 1억 정도의 씀씀이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돈의 씀씀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물가가 내려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면 쓸 게 없어져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니까 현금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디플레이션이 10%라면 1년 뒤에 1억 1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라는 것은 가치를 맞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주요국들이 다 마이너스 금리고 한국도 제로 금리가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 속에서 한국 부자들조차도 금융자산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한국 부자가 5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의 부자가 지금 4.4% 늘었는데 증가폭이 가장 지금 5년 내에 낮다라는 거고 전체 금융자산이 2053조에서 2017조로 줄였다는 겁니다.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하고 이러는데 강남에 평당 1억짜리 지금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외환위기 때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본형 불안조짐이 지금 뚜렷하고 그런데 위기감이 거의 없고 포퓰리즘만 지금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도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가 괜찮다고 말을 하며 왜냐하면 다른 경제 위기들은 급속하게 한 방 얻어맞아 버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점점 골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자기 임기 내에는 버티면 그만이다라면서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형 디플레이션 불황을 처음 겪으니까 정치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1억, 평당 1억짜리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제대로 된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낡은 빌딩에 세를 5천만 원을 안 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지금 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있는 놈들끼리 저것끼리 지금 막판 투기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일대에서요. 그런데 일본의 교훈을 좀 삼아야 되는 게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접어들며 복지 공공에 돈을 퍼붓다가 성장 동력을 상실해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자, 아베는 또 이걸 지금 이렇게 될까봐 겁이 나가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본 경제 위기가 의식이 지금 더 높아져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기반이 훨씬 허약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일본보다 훨씬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또 부동산 버블이라는 부분이 지금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 실제 은행에 지금 연체 부도 상황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도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하락이 지금 명목 성장률보다 더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한국이 지금 성장 여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대 미만의 한국의 성장률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하다. 자, 1번이 지금 불황이 15년 지나서 성장 전략을 고민했는데 한국은 더 이상 뭐 문제없다, 안전하다, 디플레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권은 이걸 디플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디플레를 인정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디플레를 인정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이제 디플레가 심해져서 손도 못 쓰는 상황이 올 때까지 그냥 아니다라고 인정하다가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